자, 지금 자료 분석형이고 학습활동 3번부터. 그치? 학습활동 제 3번부터 보는데 잘 봐야 될 게 여기서는 좀 이제 고민해야 될 게 점점 많아질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한다라면 정확하게 내가 자료 분석에 대해서 이해를 했다라면 뭐 할 수도 있고 좀 쉽게 갈 수도 있고 그건 이제 쉬운지 어려운지는 결국은 누구가 그치 학생들의 몫에 달려 있는 거지 뭐. 난 최선을 다해서 가르쳐 줄 거건. 자, 보자. 학습활동 세 번째. A, B 각자의 합리적 계산 과정을 설명하고 잘 봐. 일단 문제에서 보면 A, B의 무엇에 대해서 각자의 합리적 계산 과정을 설명해야 돼. 얘들이 각자 뭐가 있다? 합리적 무엇을 계산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야 돼. 과정을 설명해야 돼. 그러면 각자니까 A도 설명하고 B도 설명하는데 반드시 뭐 합리적인 계산 과정이 있어야 돼. 이를 통해 두 사람이 도달할 결과가 가라 중에서 이를 통해 도달해야 될 결과가 뭐냐 이걸 물어봤어. 자, 그럼 문제를 보면 여기 잘 생각해 봐봐. A, B가 각자 합리적인 계산 과정이 있는데 같을 수도 있고 각각 다를 수도 있지. 첫 번째, 만약에 첫 번째 AB가 뭐하다라면 AB가 계산 과정이 다르다라면 무엇을 해야 돼? 당연히 A 특징 설명하고 그 다음에 뭐도 설명하고 B 특징 설명하면 돼. 뭐 요건 다 알아. 그런데 AB가 뭐하는 경우도 있다. 두 번째는 AB 계산 과정이 뭐 할 수도 있다. 동일할 수도 있다. 즉 같을 수도 있겠지. 그럼 이때는 어떻게 설명하냐? 그럼 간단한 거야. 얘를 여러 번 설명하면 안 돼. 뭐 예를 들면 A를 설명하거나 B를 뭐 자세히 설명하는 거야. A 또는 B를 자세히 설명해. 그 다음에 내가 만약에 A를 설명했다라면 자세히 설명하고 뭐도 마찬가지다. B도 마찬가지다. 또는 내가 B를 설명했다라면 뭐도 A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하면 돼. 같을 때는. 그러면 같다라는 건 자세하게 설명할 게 많다는 얘기야. 분량 자체가. 근데 각각이 있다라는 것은 쪼개줘야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결국은 이걸 잘 생각해보고 뭐가 되는지 예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지. 됐어? 그럼 한번 보자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팁이 여기에서 보면 밑에 뭐가 있다? 당구장 표시가 있지. 당구장 표시 보니까 뭐 두 범죄자는 모두 이기적이며 합리적 계산을 통해 자신의 이익 추구야. 첫 번째 조건이 뭐가 있어 일단은? 그럼 여기에서 잘 봐. 은행을 털다 경찰에 잡힌 A와 B에게 자백을 얻기 위해 둘 다 격리 수용하고 각자에게 다음과 같은 조건을 제시했다. 그러면 첫 번째 조건은 뭐가 되나? 각자 뭐가 된 거고 둘을 격리 수용한 거야. 둘은 격리 수용이 돼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은 당구장에서 두 번째와 세 번째 조건은 당구장 표시를 통해서 할 수 있니? 두 번째 조건, 두 범죄자는 모두 뭐가 되는 거야? 둘 다 이기적인 애들이야. 그 다음에 세 번째 조건은 둘 다 자신의 이익을 뭐한다? 이익을 추구한다라는 이 세 가지의 뭐도 있다? 조건이 전제되어 있어. 그럼 여기에 맞춰서 우리가 풀어가면 되겠지. 자, 첫 번째 볼까? 그러면 여기서 한번 적어보자. 뭐가 있어? 하나, 둘, 세 개를 나눠놓고 맞지? 라 이렇게 적어야 되겠네. 그러면 여기에는 라가 있고 그 다음에 보시니까 A만 자백한 경우 여기는 B만 자백한 경우 여기 A, B 모두 자백 A, B 모두 자백한 경우 마지막 같은 경우는 A, B 모두 자백하지 않은 경우 네 가지 경우. 그럼 A의 형량과
여기는 누구의 형량? B의 형량이 있어. 자, A의 형량은 이게 뭐가 되고? 즉시 석방이 되고, 그 다음에 B의 형량은 몇 년? 20년. 반대로 B만 한 경우에는 A가 몇 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뭐가 된다? 즉시 석방이 되겠지. A, B 모두 자극하면 반반이 나눠져서 10년, 10년이야. 근데 둘 다 A를 꼭 담으면 몇 년이 돼? 2년, 2년이 되겠네. 됐어, 안 됐어? 됐어. 자, 그러면 잘 생각해 봐봐. 거기에 나온 게 논지의 요구 조건은 크게 뭐? 두 가지야. 첫 번째 뭐? 합리적인 계산 과정을 설명하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 하시오? 그러면 두 사람이 도달할 중에서 가나 다라 중에서 뭐가 어디에 들어가는 게, 그렇지, 이것 중에서 무엇이 선택되는지, 어느 도달할 결과가 무엇인지 찾는 것까지 뭐 있어. 근데 글자는 몇 글자 쓰래? 500자래. 근데 잘 생각해 보면 합리적인 계산 과정은 많지만 도달해야 될 과정은 뭐가 되는 거야? 굉장히 짧겠지. 그러니까 이건 굳이 뭐 할 필요가 없어? 나눌 필요도 없어, 문단을. 왜? 여기서는 이런 과정을 다 설명한 다음에 가나 다라 중에 뭐다 정도만 쓸 거니까 얘를 하나의 문단에서 뭐 100자, 200자, 300자를 써야 될 이유가 없다는 얘기지. 왜? 이건 단답형으로 나올 수 있는 거잖아, 분명히.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해돼, 안 돼? 돼. 자, 그럼 한번 볼까? 제시문이 말하고 있는 게 뭐냐? 이거를 봐야 되는 거지. 핵심은 이거야. 자, 이게 원래는 뭐냐면 좀 알아두면 좋아. 이거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얘는 수인의 딜레마야. 죄수 딜레마야. 즉 죄수의 딜레마라고도 나오고 수인의 딜레마라고도 나오는 거야. 말 그대로 뭐가 되는 거야? 딜레마 상황에 빠진다는 얘기야. 자, 한번 볼까? 일단은 우리 A든 B든 하나를 정확히 해야 돼. A로 한번 가보자. A가 뭐인 경우? 가를 선택한 경우 어떻게 되냐 이거야. 가를 선택한 경우 뭐가 돼? A만 자백을 했지. 그러면 얘는 뭐가 돼? 석방이야. 석방이야. 맞아? 그러면 얘는 이거를 선택하겠지, 분명히. 가장 좋은 방법이니까. 그런데 누구도 B도 뭐가 돼야 돼? B도 뭐가 돼야 돼? 둘 다 경리 수용돼서 둘 다 이기적이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할 거야. 그럼 B도 뭐가 될 거야? B는 나를 선택하겠지. 그래야 뭐가 되니까? 석방이 되니까. 맞아, 안 맞아? 그럼 만약에 A가 가를 선택한다라면 누가 되는 거야? B는 몇 년? 20년이 되는 거지. B는. 그러면 여기는 뭐가 되는 거야? A는 몇 년이 돼? 20년이 된다는 얘기지. 여기까지는 뭐 문제가 없지, 분명히.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잊지 말아야 될 게 뭐가 되냐면 이기적이면서 이익 추구한다라는, 다시 말하면 거기 뭐가 돼서 합리적이다 이렇게 봐도 돼. 합리적이야. 그러면 둘 다 이기적이니까 얘를 선택할 거고 얘도 얘를 선택할 거야. 왜? 나에게 가장 좋으면서 남이 어떻게 되든가 말든 간에 이건 이기적이 되는 거지. 이렇게 선택될 수가 있어. 문제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잘 봐. B만 뭐가 돼서 지금 자백하면, B만 자백하면 뭐가 되는 거야? B가 유리하고 A만 자백하면 누구만 유리해? A만 유리해야 돼. 맞아, 맞아. 또 두 번째 경우는 뭐가 되는 거야? A와 B 모두 자백하면 첫 번째 조건 이걸 설명해 주는 거야. 두 번째 조건은 모두 A, B 모두 무엇 한다라면? 자백을 한다라면 얼마가 돼? 각각 몇 년이 되는 거지? 10년을 받는 거야. 10년을 받는 거야. 됐어, 안 됐어? 됐지? 그러면 잘 봐. 각각 10년을 받아. 근데 세 번째 경우는 뭐가 돼? 모두 자백하지 않으면 얼마가 돼? 그렇지. 각각 몇 년을 받을 거야? 2년을 받을 거야. 자,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어. 자, 그런데 문제는 조건은 세 가지야. 왜냐면 얘를 넓게 보면 네 가지지만 얘를 묶으면 세 가지가 되는 거지. 근데 문제는 저기 주어진 이걸 설명하고 이렇게 보면, 잘 봐. 이렇게 본다라면 가장 합리적인 건 어디에 해당하는 걸까? 합리적인 거는 뭘 선택하는 거지, 결국은? 모두에게. 이렇게 할까? 모두에게 합리적이라면 뭘 선택하는 게 좋아? 라를 선택한단 말이야. 이게 합리적이야.
그렇지만 what가 되는 거지. 전제 조건에서 보면 둘 다 무엇이고 이기적이고 둘 다 자신이 뭐만 추구한다라면 이익을 추구한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본다라면 A와 B 모두 뭐를 선택하지 않는다? A는 뭐를 선택할 거고 가를 선택하고 B는 뭐를 선택하고 나를 선택하게 된다 이거야. 됐어 안 됐어? 돼. 됐어 안 됐어? 됐지? 그러니까 이들은 뭐가 모두의 무엇을 위한 형량이 줄어드는이라고 할까? 라를 선택하지 않는다 이렇게 적어야 되지. 그 이유는 바로 요걸 설명하는 거지. 그러므로 A는 가를, B는 나를 선택할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되겠지. 됐어 안 됐어? 됐지? 여기까지 문제가 없지? 그럼 이게 전부야. 이게 전부야 전부. 그럼 봐봐. 그러면 A도 이렇게 선택하고 B도 이렇게지. 근데 이렇게 다 적어도 돼. 근데 내가 500자를 쓰고 싶으면 어떻게 쓰면 돼? A는 뭐라고 하는 거야? A는 뭐가 되는 거지? 이기적이고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기 때문에 B의 형량과 관계없이 B가 20년의 형량을 받더라도 자기가 뭐가 되는 석방이 될 수 있는 무엇을 선택한다? 가를 선택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누구도 B도 이런 식이야. 동일한 방법을 선택한다 이런 식으로. 됐어 안 됐어? 이렇게 해서 이제 길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결국은 모든 것들에 대한 설명이 해결돼야 하는데 된단 말이야. 이게 다 설명을 했단 얘기야 이 말이. 그 얘는 별로 어려운 거 없어. 됐지?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은 굉장히 이기적이라는 것들을 표를 통해서 나타낸 거야. 그러니까 얘 자체를 어려워하면 안 돼. 얘는 뭐 이거 가지고 뭐 할 게 뭐가 있어? 뭐 대충 봐도 쓸 수 있는 거지. 됐니? 됐어 안 됐어? 자 그러면 얘를 그러면 알았다 치고 예쁘게 글로 적으면 또 어떻게 적을 거냐 한번 볼까? 자 이렇게 적을 수 있어. A는 B가 이런 식으로 B가 선택할 경우를 모두 따져볼 것이다. 왜 이 말이 중요할까? 그러니까 잘 쓰는 애는 아까까지 쓰는 거는 표 해석 잘한 거야. 그런데 예쁘게 쓸 때는 이게 중요하단 말이야. 왜? A는 B가 선택할 경우를 모두 따져본단 말이야. 그래서 이 모두의 조건을 써주면 되는 거야. 왜 모두 따져볼까? 나한테 이익이 되는지 안 되는지 봐야 되니까. 됐어? 자, B가 뭐 한다라면 자백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먼저 뭐 할 수 있어? B가 자백할 수 있잖아. B가 자백한다라면 뭐가 되는 거야? A는 뭐 하는 것이 유리해? A도 뭐 하는 게 유리해? 자백하는 것이 이걸 쓰는 거지. 이해됐어 안 됐어? 자백하는 게 유리해. 왜냐하면 이제부터 500자를 만들기 위한 거야. 왜냐하면 만약에 뭐가 되지 않는다라면 자신이 A가 자백하지 않으면 혼자 몇 년을 받을 거니까 20년을 받기 때문이다 이거야. 그러면 A의 입장에서 B만 했을 때 문제가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첫 번째 경우는 이거야. 됐어 안 됐어? 맞아. 만약 뭐가 된다라면 자신도 자백을 하면 둘 다 자백하니까 어떻게 돼? 모두 자백하니까 몇 년을 받는 거야? 10년을 받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20년보다는 어떻게 되는 거야? 2분의 1로 줄어드는 경우지. 그러니까 이게 이기적이고 자기의 이익을 추구했다고 보는 거지. A 입장에서는. 그나마 B가 1이 있을 경우 만약에 B가 하면 나 혼자 20년 받는 거야? B 됐어. 안. 그러면 나 그럴 수 없지. 나 형량 나도 줄일 거야. 나도 자백해버린다는 얘기야. 됐어 안 됐어?
자, 그 다음에 또 봐봐. B가 뭐 하지 않는 경우. 자백하지 않는 경우야, 이번에는. 왜 이 말은 안 해? 자백하거나 자백하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를 가야 돼. 근데 얘는 모두 자백이야. 얘기하면서 이미 들어갔단 말이야. 자, 그러면 B가 자백하지 않는 경우는 어떤 일이 벌어져야 돼? 이렇게 보면 B가 자백하지 않는 경우에도 뭐? A는 뭐 하는 것이 유리하다? 자백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지. 됐어? 자, 봐봐. 혹시 여기서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 이거야. A의 입장에서 보면 A의 입장에서 B는 선택의 여지가 몇 개가 있어? 2개. B가 뭐 하거나 자백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자백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 이 경우의 수를 지금 따져본단 말이야. 맞아. 아니 어쨌든 얘도 자백이고 얘는 자백 아닌 거잖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자백한 경우, 자백하지 않은 경우를 나눠야 돼. 그럼 B가 예를 들면 이번에는 자백하지 않은 경우야. 그래도 A는 무엇하는 게 유리해? 자백하는 게 유리하단 말이야. 자백하지 않는 경우도. 왜? 왜 자백하는 게 유리해? 왜? 자, 이제야. 왜냐하면 자, B가 자백하지 않았지. 그럼 B가 자백하지 않고 A가 자백을 하면 어떤 경우? 가의 경우가 되는 거지. 그럼 뭐가 되는 거야? A만 자백한 경우가 되잖아. 그럼 A는 뭐가 되는 거야? 이러면 A는 즉시 석방이 되기 때문에 가장 뭐가 되는 거야? 가장 A에게는 가장 좋은 경우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까지 다 설명이 됐지. 다 설명이 됐지. 그래서 이는 이런 경우는 누구도 마찬가지다. B도 마찬가지가 된다. 이거를 앞에 설명한 걸 이제는 예쁘게 정리하는 거야, 지금. 여기서 좀 더 길게 쓰면 이제 300차, 400차가 막 넘어가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자, 봐봐. B도 같은 뭐라고 할까? 방식으로 저기 나왔으니까 계산을 하면 결국은 뭐가 나온다? 결국은 뭔다? 두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무엇은 뭐가 된다? 가나 다라 중에 뭐가 된다? 선택의 경우는 무엇이 아니라 라가 아니라 무엇이 된다? 다가 된다. 왜? 선생님 왜 가와 나가 아니라 다가 되는 거예요? 잘 봐. 합리적 계산 방식이지. 그 다음에 뭐가 되니? 둘 다 경리돼 있어. 이기적이고 자기 이익을 추구해. 자, 왜냐면 봐봐. 원래 합리적으로는 무엇 하는 게? 라가 둘 다가 이익이 되는 거는 라가 가장 좋지만 맞잖아. 둘 다 이 선택은 이 경우는 무엇하지 않는다? 선택하지 않을 것이다. 왜? 이거야. 둘은 이기적이기 때문에 서로를 뭐하지 못해?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나 혼자 저것도 분명히 나를 고발할 거고, 아니 저것도 분명히 자기는 자백해서 최소를 할 거고, 그럼 나머지 가지고 그럼 나도 자백해야 되잖아. 그러면 그럴 때 결국은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뭐다? 다가 되는 거잖아. A는 좋아, B만 좋아. 그러면 분명히 이기적이라고 생각하고 서로 못 믿으니까 잠깐 있어봐. 내가 석방이 되려면 뭐가 돼야 돼?
A가 뭐 하지 않아야 돼? 자백하지 않아야 되는데 분명히 의심을 한단 말이야. 저건 자백 안 할 리가 없어. 전 무조건 자백할 거야. 그러니까 나도 그러면 나는 얘가 좋고 나도 석방이 좋지만 저 인간은 분명히 자백을 할 거야. 자기 이기적인 놈이라서. 그러면 그때에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야? 나도 자백해야 돼. 그래야만이 뭐가 되는 거야? 10년을 살 수 있잖아. 그러니까 서로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A와 B는 서로 반드시 자백할 거라는 의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모두 다가 뭐하는? 자백하는 뭐를 선택한다? 다를 선택하게 된다. 이렇게 써야 되겠지. 그럼 이거 쓰는 거야. 그럼 여기도 한 200자 가까이 쓸 수 있겠네. 좀 더 길게 쓰면. 그치? 뭐 최소한 150자 정도는 쓸 수 있겠지.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뭐 마무리하면 큰 문제가 없겠지, 이것도. 그럼 여기까지 이해돼, 안 돼? 됐지? 그러니까 단순하게 해석하는 거랑 이렇게 자세히 써보면 조금씩 달라져, 이렇게 내용이. 근데 문제는 앞에 쓴 것만 생각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게 단순하게 생각하는 거지. 그러면서 난 다 맞았다고 생각하지만 거기서의 점수 차이는 분명히 크거든. 완전히 다른 내용처럼 느껴지잖아. 이해돼서 안 됐어? 됐어.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건 두 가지 방식을 다 얘기해 주는 거야. 처음엔 이렇게 못 쓰더라도 앞에 정도까지는 해석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 정도 해석할 수 있으면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디 대학, 그 서울의 중하위권 대학 정도는 가능하고, 이렇게 쓴다면 중상위권 대학부터 쓸 수 있다는 얘기겠지. 그 차이야, 그 차이. 됐니? 자,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 보자. 자, 두 번째 질문으로 한번 가봅시다. 두 번째를 또 보면 뭐가 있어? 여기까지 했고, 학습활동 네 번째, 표 1과 표 1에서 5를 보고 사회적 갈등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설명하되, 첫 번째 뭐 해야 돼? 표를 보고 첫 번째 국민의 인식을 적어달래. 설명하되, 특히 표 4와 표 5에 나타나, 특히 두 번째 표 4와 표 5에 나타난 상반된 인식에, 특히나가 이거는 상반된 인식에 주목하여서 그 의미를 해석해라 그랬지. 그러면 봐봐. 일단은 표에 대해서 뭘 해줘야 돼? 일단은 설명이 돼야 되는 건 맞지, 분명히. 설명해야 돼. 그럼 표 1부터 한번 설명해 볼까? 어떻게 볼까? 우리 뭐 저쪽까지 보니까 어려운 거 아니지? 표 1을 여기서부터 보자. 표 1을 보니까 뭐에 대해서? 사회 갈등의 심각성. 사회 갈등의 심각성. 이건 바로 한번 가볼까? 사회 갈등의 심각성을 얘기하고 있으니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약간 심각한 수준이다, 별로 심각하지 않다, 전혀 심각하지 않다. 편을 나누면 어떻게 되지? 심각하다와 심각하지 않다로 나눌 수 있지. 그럼 어느 게 많아? 매우 심각한 수준과 약간 심각한 수준, 공통점은 심각한 거지. 심각한 게 37.5와 50, 얼마야? 91.9? 그러면 사회적 갈등의 심각성은 뭐가 됐니? 91.9, 약 92%가 뭐가 된다? 사회 갈등이 뭐하다? 심각하다고 보고 있다. 이게 전부야. 다른 건 뭐 찾을 게 없어. 그러니까 굉장히 간단하잖아. 그래서 특히 얘와 얘를 보고 얘를 중심으로 하라는 이유가 그거야. 다른 건 쓸 게 없어. 별 내용이 없어. 그럼 두 번째 표이 뭐가 되는 거지? 갈등의 미래 전망, 향후 10년이야. 미래 전망 보면 더욱 심각하다, 약간 심각해서 지금과 유사하다, 유사한 수준이다, 다소 완화된다, 상당히 완화된다. 자, 1, 2, 3, 4, 5번 중에 어떻게 편을 나눠야 될까? 이렇게 했다라면 요렇게 묶고 요렇게 묶어야 되지. 얘 4, 5번은 뭐가 되는 거지? 완화. 지금 갈등인데 미래 어떠냐 했으니까 얘는 뭐가 된다? 아직도 갈등이라는 게 나타난 거잖아, 분명히. 그럼 1, 2, 3번은 갈등이고 4, 5번은 완화니까 똑같이 해야지.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 이것도 결국은 잘 봐라. 더하니까 1, 2, 3번을 더하면
얼마야? 24점 그러면은 어떻게 되니? 50.2, 30.5니까 80.7. 그러면 여기에 대부분의 약 80.7%가 뭘로 보고 있어? 갈등은 뭐가 되지 않는다? 우리 미래도 갈등이 무엇이 된다?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쓰면 되겠지. 이게 전부야. 또는 완화되지 않는다. 아무 말이나 해도 돼. 그럼 표3. 표3은 뭐가 된 거야? 갈등과 사회 발전의 관계. 발전 관계는 어떻게 보고 있냐? 사회 발전에 기여하지 저해할 것이다가 그 다음에 사회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사회 발전에 저한다가 72.2이지. 그러면 대략 72%가 무엇 하고 있다? 사회 발전을 발전을 저해한다고 보고 있는 거지 지금. 그럼 이거 해봐봐. 이거 세 개를 말하고 뭐가 되는 거지? 표 1, 2, 3 이렇게 적어도 되고 아니면 뭉뚱그려서 적어도 되고 왜냐면 특히 4와 5를 중심으로 보라고 했을 때 나머지는 유사한 내용이라면 그냥 표 1, 3은 이렇게 적어도 되고 표 1은, 표 2는, 표 3은 이렇게도 상관은 없다는 얘기야. 그럼 뭉뚱그려서 한번 보자. 표 1부터 3은 우리나라의 현재 사회 갈등이 심각하다는 인식이 90% 이상이며 이러한 갈등은 앞으로도 지속되고 미래까지 갈 거라는 인식이 80%다. 그리고 이러한 갈등으로 인해서 사회 발전이 저해된다는 인식 또한 70%가 넘는 것으로서 뭐가 한다?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끝이야 이게. 별거 쓸 게 없어. 근데 우리는 특히나가 표 4와 표 5를 가지고 보라고 했으니까 표 4부터 볼까? 표 4니까 갈등 해결의 역할이야. 역할을 무엇하는 거지? 기대하는 거야. 누가 해야 된대? 누가 해주기를 바라는 거지? 68.7%가 뭐가 되는 거지? 정부가 적극적으로 정부의 적극적 개입을 통해서 무엇 된다? 갈등을 해결해야 된다라고 보는 입장이 얼마니? 68, 약 한 68%야. 그러면 표 5 보자. 표 5에서 말하는 거는 갈등 원인 제공자는 누구냐? 제공자는 누구냐 하고 보니까 정부가 44.5. 그러면 44.5가 누구다? 정부로 보고 있는 거지. 됐잖아. 그럼 최대 원인 제공자는 누가 된다? 정부가 되고 있다는 얘기잖아. 됐어 안 됐어? 자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해야 돼. 그러니까 되게 단순한 것은 상반된 인식을 바탕으로 뭐 하라 그랬어. 분명히 여기에서는 그 의미를 해석하시오 그랬잖아. 그럼 의미를 해석해야 돼. 근데 이것만 쭉 나열한다고 하면은 의미 해석이 아니고 표 해석밖에 안 되는 거야. 자 그럼 보자. 우리 이렇게 한번 묶어볼까? 나는 이제는 니들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도 분명히 존재하지만 잘 봐봐. 표 1, 2, 3을 뭉뚱그려도 돼. 근데 조금 더 자세히 디테일하게 나갔다 그러면은 전체 내용을 보고 표를 어떻게 더 쪼개볼 것인가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 그러면 다시 여기에서 표 1과 표 2를 바탕으로 보면 이럴 때는 이렇게 적어도 된다. 길게 안 써. 표 1, 2 이렇게 적어도 돼. 표 1과 2를 보면 이거 국민들의 이야기잖아. 국민들이 뭐라고 하면 우리 사회적 갈등이 우리 사회의 갈등? 사회적 갈등이라고 할까? 갈등이 매우 심하다고 인식을 하는 거지. 지금 이걸 보는 거니까.
됐어 안 됐어? 이렇게 좀 개인의 갈등, 이게 개인들이 생각하고 사회의 발전과 이렇게 연결할 수도 있다는 얘기지. 근데 이거는 세 개를 뭉뚱그려 쓴다고 뭐 점수 차이가 날 수는 없어. 여기에서는 크게 차이가 나진 않아. 자 다시 보자. 아니야 안 나. 근데 나는 좀 예쁘게 쓰려고 하는 거야. 왜? 개인적인 생각들과 이게 사회와의 연관성을 묶어 놓은 거니까. 근데 사실은 이렇게 쓰는 게 훨 낫긴 하지. 됐어 안 됐어? 또 인식하고 이것은 현재에서부터 어디까지? 미래까지 어떻게 된다? 지속되며 내가 글자 수를 늘리고 싶다는 건 뭐가 되는 거야? 뭐가 되지 않는다? 완화 가능성은 어떻게 보고 있다? 낮게 보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글자를 늘릴 수밖에 없는 거지. 자, 그런데 표삼을 보면 이때 표삼을 보면 표삼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건 뭐야? 표삼에서 말하는 건 그대로잖아. 이러한 갈등은 결국 사회의 사회 발전에 저해하는 요인으로 보고 있다. 아, 이거는 알아서 늘리면 돼. 요인으로 보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뭐 한다? 우려하고 있다는 얘기야. 됐어, 안 됐어?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우려의 시선을 가진다. 이때 뭐를 통해서? 표사를 통해. 자, 이렇게 나오는 건 봐봐. 그럼 1, 2, 3, 4, 5를 다 설명하는 거야. 특히니까 다시 한번 얘기한다는 얘기야. 다시 하나 이걸 끄집어내겠다는 얘기야. 자, 국민들의 인식이니까 다 정리해야 돼. 이때 표사를 통해 이러한 갈등은 정부가 해결해야 하지만, 해결해야 한다고 보지만 표 5를 보면 이런 갈등의 원인 제공자도 뭐로 보고 있다? 정부로 보고 있다. 여기까지가 뭐가 되는 거지? 1, 2, 3, 4, 5번을 정리한 거야. 문제 없지, 여기까지는. 자, 그러면 잘 봐. 그러면 여기서 우리 얘기하는 거야. 결국은 무엇과 무엇을 보면? 표사와 표 5를 보면 이거지, 이제. 누구는? 국민들은 서로 어떤 생각? 상반된 쪽이 그대로 인식을 지니고 있다. 이것만 이제 설명하는 거야. 이걸 설명하는 게 이제 점수가 되겠지. 이걸 가지고. 그럼 이거 노란색으로 해보자. 왜 이렇게 될까? 왜? 봐봐. 결국은 이걸 한 번 더 써도 돼. 한 번 더 써도 돼. 뭐가 되는 거야? 국민들은 뭐라고 할까? 정부를 갈등 원인의 제공자이면서 해결자로 보고 있는데, 이는 이렇게 하는 거야. 이제부터 니들이 쓰고 싶은 말 쓰면 돼. 왜 이렇게 생각하고 있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야. 왜일까? 왜 그럴까? 자, 이거지. 이는 첫 번째는 뭐가 되는 거지? 정부가 나서주기를 바라고 있다라는 거. 정부가 문제라는 거. 그걸 설명해 주는 거야. 그러면 첫 번째, 정부가 나서주기를 바란다라는 건 뭘까? 표사를 통해서 바란다는 건 정부에 대한 무엇도 있고, 정부에 대한 무엇도 분명히 존재해? 기대감. 그렇지. 기대감도 아직도 갖고 있고, 또 하나는 갈등을 만든 놈이 정부라고 하니까 정부에 대한 뭐도 있는 거야? 뭐라고 할까, 이거를? 정부에 대한
불만? 불만. 이 두 가지가 누구? 국민들의 인식에 뭐가 됐다? 섞여 있으니까 뭐 혼재되어 있다? 것을 알 수 있다. 이게 되겠지. 그래서 이거 얘기한 거야. 그래서 얘기된 거야. 이 말은 결국은 뭐가 되는 거야? 결국은 현실에 대한 무엇도 있고 불만과 그 다음에 역할에 대한 정부 역할이라고 써야 되겠지? 정부 역할에 대한 서로 다른 생각을 조금 우리 멋있게 쓰면 이율 개반적 인식이 드러난 결과이다. 이렇게 적으면 되겠지. 문제는 이 노란색 쪽을 어떻게 쓸 거냐 이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쓰라고 만들어 놓은 게 주요 대학이니까. 근데 보통 이 노란색이 안 나온단 말이야. 노란색을 어떻게 그러니까 이 연습을 하는 게 우리가 지금 표 그래프니까. 너 여기까지 이해됐니? 됐어. 그러니까 여기까지 보는 거야. 여기까지. 됐지? 하나 더 해봅시다. 학습활동 1이야. 실전이야, 실전 이제. 이것도 좀 지우고. 짜잔, 짠. 자, 학습활동 2를 보니까 가와 나는 모두 범죄 발생의 원인이야. 봐봐. 가와 나는 뭐에 대해서? 범죄 발생이야. 원인이네. 자, 가 자료에 대한 해석을 활용하여. 그러면 일단은 가 자료를 무엇하고? 활용하고. 얘를 다른 말로 말하면 얘를 무엇하고? 근거로, 얘를 바탕으로 범위를 설정해 놓고 범죄 발생 원인에 대한 제시면 나의 입장을 그러면 나를 무엇하시오? 비판하시오야. 잘 봐. 그러면 둘 다 말하고 싶은 건 뭐에 대해서? 범죄라는 공통점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지. 그럼 범죄에 대한 뭐가 다르다는 얘기야? 서로의 관점의 차이가 나타났다는 얘기야. 범죄를 보는 방식이 다르다는 얘기야. 그럼 얘가 범죄가 나타나는 원인의 방식과 얘가 보는 범죄의 원인의 방식이 다르다는 얘기야. 그거를 비판하면 되는 거야. 그 비판은 열심히 설명한 다음에 봐라. 범위가 다르지 않냐? 이런 범위에서 이 범위는 말도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야. 딱 그것만 적어도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전체적으로 맥락을 찾고 범위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분하고 설명하고 있는가? 그걸 보는 거거든, 사실은. 자, 그러면 가부터 한번 볼까? 그럼 요거 지우자. 우리 이거 좀 쓸 게 많으니까 여기다가 표를 한번 그려놓고. 자, 가부터 한번 보자. 표부터 그려봐. 표부터 그려놓고 하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를 그려놓고 딱 그리는 거야. 첫 번째 특징 항목이야. 그 다음 왼쪽에 보면 해당 인원. 자, 첫 번째 입원이 필요한 정도의 무엇이 되는 거지? 중추신경 계통 이상. 몇 명이야? 8명. 그 다음에 정신질환 및 유년기 정신병적 이 질환이 7명. 그 다음에 지능이 IQ가 낮은 게 90 이상. 그러니까 지능이 좀 떨어지는 애들이 얼마? 2명.
심각한 신체적 학대. 밑에는 성인에 의한 성추행 경험. 몇 명이니? 12명? 5명을 얘기하고 있네. 자, 그럼 봐. 문제는 미국에서 18세 이하의 청소년으로 여기 존재 조건은 18세 이하의 청소년이 핵심이네. 청년이 아니고 청소년. 청소년을 대상으로 살인죄로 인해 사형을 당한 14명. 살인으로 인한 사형 인원 몇 명? 14명을 했어. 여기다 적자. 14명. 자, 대한 조사 연구 결과 미국의 최고 법원에 제출된 적이 있다. 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들의 사형수의 특징. 그러면 얘는 결국은 사형수들의 특징이야. 근데 문제는 이 사형수가 전부 누구란 얘기야? 청소년이란 얘기야. 근데 잘 봐. 몇 명을 대상으로 한 거지? 14명이야. 근데 얘는 이미 14명이 넘었단 얘기지. 그러면 가장 많은 게 누구지? 얘가 가장 많아. 얘가 가장 적지만. 그러면 14명 중에 12명은 무엇인 거야? 신체적 학대를 했단 말이야. 2명을 제외하고는. 그러면 나머지 숫자가 의미하는 게 뭐냐? 얘를 찾아야 돼. 나머지 숫자가 의미하는 게 뭐냐? 결국은 신체적 학대 플러스 다른 요인들이란 얘기지. 그러면 결국은 여기 플러스 알파가 얘도 있고 얘도 있고 얘도 있고 얘도 있을 수 있단 말이야. 그럼 어떤 놈은 5개가 다 들어간 경우도 있겠지 분명히. 근데 어떤 놈은 얘만 있는 경우도 있겠지. 어떤 놈은 2개가 있는 경우, 어떤 놈은 3개가 있는 경우. 결국은 이걸 통해서 네가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건,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건 뭐가 된다? 그렇지. 사형의 원인이, 청소년들의 원인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요인에 의한 거다. 특히나가 그 중에서도 심각한 신체적 학대 외에 최소한 1~2개 이상은 더 걸렸다. 이렇게 보아야 되는 거지 지금. 됐어 안 됐어? 근데 여기까지는 알 것 같은데요. 이 중첩은 못 찾았지만 그래도 알 것 같아. 그러면 얘를 가지고 나를 비판해야 되는 거잖아. 그럼 나의 핵심을 찾고 거기서 범주를 찾아야 돼. 범위가 달라야 돼. 어쨌든 얘도 범죄잖아. 범죄 발생 원인이 뭐가 되는 거야? 여러 가지 요인이야. 여기까지는 이해돼 안 돼? 됐어. 그럼 봐. 나이 생물학자들이 숲의 생태계를 연구한 것처럼 누구는 사회학자가 사회학자들이 뭘 연구했대? 도시의 삶을 관찰했대. 삶을 관찰하여 연구한다. 도시 각 지역에서 나름대로의 이 도시는 뭐가 있고 나름대로의 뭐가 있다? 사회적 특징이 있어.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인간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 그럼 결국은 이건 뭐다? 인간 삶에 영향을 미친다. 됐죠? 특히 해체 지역에서는, 특히니까 해체 지역이 뭘까? 작은 따옴표가 뭐지? 범위를 설정하는 거니까 특히나가 해체 지역이 도시 삶이야. 해체 지역에서는 무엇이 높다? 사회적 범죄율과 비행률이 높다. 맞나? 맞지? 율이 높다는 얘기야. 됐어? 특정 지역에서 지역사회가 이 이유는 지역사회가 뭐가 됐어? 황폐화가 됐다는 얘기이지. 다시 말하면 지역사회가 황폐화가 됐다면 도시의 삶이 자기들이 사는 공간이 어떻게 된 거야? 황폐화된 거야. 사회적 특징이 해체 지역이면서 황폐화된 지역이야. 그러니까 여기 사는 사람들의 삶은 범죄율이나 비행률이 뭐가 된다? 높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지금. 별 얘기 아니야. 다시. 됐죠? 가거나 인구가 줄면 전통적으로 존중해오던 공동체 문화가 해체된다. 그러면 뭐가 된다? 이렇게 높아지는 모든 것들이 결국은 뭐가? 공동체 뭐라고 돼 있니? 문화가 해체되기 때문이래.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인간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특징이란 말이야. 얘가 사회적 특징이잖아. 다시 보자. 1900년부터 1933년까지 시카고 소년 법원이 취급한 25,000건이 25,000건이 이제 공 하나가 빠졌겠지. 사건을 도시 각 지역 구조와 연결시켜보며 청소년 범죄는 중심 상업지구 지역과 교외 지역이 중간지대에서 가장 높은 범죄율을 나타냈다. 이는 도시 생태학적으로 보아 중간지대야말로 범죄를 잉태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이다. 왜? 해체 지역 중에서도 여기는 뭐가 되는가? 중간 지역이래. 왜냐면 취약한 경제 상태. 봐봐. 취약한 뭐가 있고 경제 상태. 또 뭐도 있고 끊임없는 주거 이전, 끊임없는 주거 이전. 그 다음에 인종적 이질성. 또 가족관계의 붕괴. 또 있니? 이웃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어렵게 하고, 그러니까 이웃과의 관계를 어렵게 하고, 또 있나? 청소년에 대한 이웃의 애정 어린 관심이 거의 없기 때문에 범죄와 비행을 저지르는 배경이 된다. 야, 이거 다 쓰는 거야? 안 쓰는 거야? 다 쓰는 거 아니지. 결국은 이게 뭐가 되는 거지? 지역사회가 황폐화되고 공동체 문화가 해체되었다는 말에 구체적 진술인 것 뿐이지, 이걸 가지고 글자를 늘리면 안 된단 말이야. 다른 내용이라면 이 중에서도 몇 개 끄집어 올 수 있겠지. 물론 여기서 한두 개를 끄집어서 해체 지역에는 뭐가 된다? 가족관계의 붕괴와 취약한 경제 상태와 같은 지역사회의 황폐화와 공동체 문화의 해체, 이렇게 끌어올 수는 있지만 다 써야 되는 건 아니야. 이해돼 안 돼? 내가 늘 얘기했지만 모든 예시를 다 쓰는 거는 자폭행위랑 똑같단 말이야. 그거는 뭐니? 결국은 내가 내 논리를 내세우는 게 아니라 그냥 남의 논리를 그냥 난 따라만 하겠다는 얘기니까 점수 절대 많이 안 줘. 다시 넘어가서, 약화된 공동체 연대와 그로 인해 고착되는 하위 문화가 개선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범죄 문화가 형성된다. 자, 여기까지는 그래도 이해됐어. 뭔 말인지는 알겠어. 그래. 그럼 문제가 이제 뭐니? 어디 갔니? 맞지? 다 끝난 거. 자, 그럼 봐봐. 제시문은 뭘 얘기하고 있냐? 그럼 가에서 말하고 싶은 건 뭐고 나에서 말하고 싶은 건 뭐냐? 이거야. 자, 이게 지금 가와 나의 공통점은 뭐에 대한 거지? 가와 나는 모두 범죄의 뭐에 대해서? 발생 원인을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발생 원인이 차이가 생겨야 되는 거지. 한 가지 확실한 건 나는 분명히 찾았어. 발생 원인이 무슨 거야? 사회적 뭘 보는 거야? 요인에서 찾을 수 있다 이거야. 여기까지 이해돼 안 돼? 돼. 그러면 달라지려면 얘는 사회적으로 봤다라면 가는 당연히 사회의 반대인 뭘로 봐야, 무슨 요인에서 발생했다는 얘기야? 그게 중요하단 말이야. 무슨 요인? 개인적 요인. 이거잖니. 이걸 찾을 수 있냐를 지금 물어보는 거잖아. 왜? 봐봐. 입원이 필요해서 정신질환, 진흥, 신체적 학대 누가 당한 거야? 개개인이 당한 거지. 성인에서 성추행 누가 당한 거야? 청소년이 당한 거지. 사회가 당한 게 아니잖아. 그러면 결국은 개인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을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야. 됐어 안 됐어? 됐어. 돼? 그러면 결국은 끝났잖아. 이렇게 다 설명하고 이렇게 하는 거지. 이거를 다 설명했어. 그 다음엔 이거 하잖아. 가와 나는 모두 범죄의 발생 원인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가는 개인적 요인, 나는 무슨 요인? 사회적 요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그 다음에 뭐가 되는 거지? 이제 뭐 하시오? 문제에서 뭐 하라 그랬어? 나의 입장을 비판하는 거지. 이렇게 보면 재심은 뭐는? 그래서 재심은 뭐는? 나는 이렇게 가면 되지. 재심은 나는 뭐가 되는가? 사회적? 뭐 상관없어. 사회적 관점으로만 무엇을 했을 뿐? 범죄의 원인을 밝히고, 누구에 대해서는? 그 사회 구성원인 개인적 범죄 무엇에 대해서는? 원인에 대한 설명이 있어 없어?
설명이 없다. 그러므로 뭐 할 수 없다? 무엇 할 수 없다? 무엇 할 수 없다고 하는 거야? 나의 이런 것으로 나의 범죄 발생 원인은 그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근데 거꾸로 해도 마찬가지야. 사실은 거꾸로 해도 마찬가지가 될 거야. 그런데 문제는 거꾸로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거 아니라 지금 여기에선 가장 큰 게 뭐다? 그렇지. 이 관점의 차이를 정확히 밝힐 수 있고, 비판이면 아니 사회적 요인만 해서 개인적 요인이 없잖아. 그러니까 넌 안 돼. 딱 이 말을 요구하고 있단 말이야. 그럼 그대로만 써준 거야. 좀 별다른 얘기가 없잖아. 이해돼? 돼. 그러니까 논술은 결국은 핵심을 찾고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얘와 얘의 논리적인 범위, 그 차이, 그게 뭘까? 걸 찾는 거잖아. 그러면 되게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은 이거는 뭐, 요 설명 잘하고 이 노란색 하나 못 쓸 경우가 있을 거고, 여기에는 괜찮아. 그런데 문제는 여기를 못 찾아서 감점 요인이 분명히 생길 가능성이 있고, 만약에 이걸 다 했다라면 이거는 어떻게 된다? 그나마 쉽게 적용할 수가 있는 거겠지. 그거야. 됐어, 안 됐어? 됐어.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하고, 학습활동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실전 학습활동 2번 같은 경우는 다음 시간 하니까,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합시다. 자 됐지? 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 자 고생하셨어.